백제의 궁전 회의실, 위엄을 지닌 의자왕이 대신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방 안은 묵직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의자왕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고 그는 대신들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신라가 김유신을 보내 중령 넘어 고구려의 선결성과 동대성을 기습하였다. 어찌하면 좋겠는가? 의자왕이 무겁게 물었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성충이 앞으로 나서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간 저희에게 패하기만 하던 신라가 감히 선제 공격을 한 것에는 필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성충의 말은 방 안의 공기를 바꾸었다. 그는 차분하게 계속했다. 김춘추는 대야성에서 딸이 죽은 것에 원한을 품고 고구려에 우리를 공격해 줄 것을 요청하다 실패하고 영해소문에게 잡혀 꼼짝달싹 못하다 거짓으로 계략을 써 도망간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국까지 가 군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춘추란 자는 집념이 대단해 당나라까지 건너가 이세민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세민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백제를 치겠다는 약조를 했습니다. 성충의 말에 의자왕은 크게 분노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런 간악한 놈을 보았나? 제 힘으로 되지 않으니 외세의 힘을 빌리려 든단 말인가? 하다 이제 당나라 놈들까지 끼어들인다는 게냐? 저 더러운 신라 놈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당장 저들을 멸하여 이 치욕을 씻겠다. 성충은 분노한 의자왕을 달래며 말을 이었다. 신이 저들의 계략을 생각해 보았을 때 당이 육군으로 고구려를 침공하면서 수군으로 서쪽을 치고 신라는 저희를 공격하여 고구려를 돕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대군으로 고구려 후방을 교란하는 작전을 세웠을 겁니다. 하지만 신라가 선결성을 차지하기 전에는 고구려 후방을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 또한 요동을 장악하기 전에 저희를 공략할 수군을 보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충의 말은 냉철하고 논리적이었다. 의자왕은 그의 해안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다. 성충은 계속해서 제안을 했다. 저희는 신라에게 선결성을 내주고 군대를 보존하여 관망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당과 신라가 고구려와 전쟁을 벌인다면 서로 국력을 쏟아부어야 할 테니 저희는 당의 강남 지역을 정벌하고 신라가 고구려에 군을 보낸 사이 신라 역시 토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자왕은 성충의 해안에 몹시 기뻐하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대가 있어 백제가 있음이로다. 의자왕은 성충의 지혜와 통찰력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다. 그는 성충이 백제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성충의 총명한 눈빛과 의자왕의 결단력 있는 모습은 방 안의 모든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다음 해 당나라가 대군을 몰아 고구려를 공격하니 신라도 대군으로 고구려 후방을 공격하였다. 의자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신라가 고구려 후방을 공격하니 기회다. 의자왕은 결연하게 외쳤다. 계백은 성일성을, 부여윤충은 부사달성을 공격하라. 의자왕의 명령에 따라 백제의 군사들은 전쟁을 준비하며 결의를 다졌다. 그의 마음속에는 성충에 대한 깊은 신뢰와 백제의 미래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다. 이들은 곧 다가올 전투에서 총명함과 용맹함을 발휘하여 백제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나아갔다. 사비성의 궁전 회의실은 여전히 묵직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신들은 의자왕의 명령을 기다리며 숨죽이고 있었고 의자왕은 성충의 지략에 깊은 신뢰를 두고 있었다. 그때 척후병이 급히 뛰어들어왔다. 전하 계백 장군이 성일성 등 7개 성을 점령하였고 부여 윤충 장군은 부사달 등 10여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척후병은 숨을 고르며 급히 보고했다. 의자왕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하하하, 역시 계백과 윤충이로다. 그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성충을 바라보았다. 성충 고구려 상황은 어떠한가? 성충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고구려가 신성, 건안, 주필산, 안시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합니다. 당의 퇴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윤충에게 속히 수군을 조직하여 당의 강남을 공격하도록 하겠나이다. 의자왕은 크게 기뻐하며 명령을 내렸다. 어서 시행토록 하라. 성충은 머리를 숙이며 네, 전하 라고 답하고 방을 나섰다. 척후병의 보고와 성충의 전략은 백제의 승리로 이어졌다. 계백 장군과 부여 윤충 장군은 각기 7개 성과 10여 개 성을 점령하여 백제의 영토를 넓혔다. 이들은 의자왕의 명령에 따라 전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갔고 백제의 위상을 드높였다. 성충의 지략은 단순히 적을 물리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과 신라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그들의 계획을 무력화시키는 데 있었다. 고구려가 당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퇴각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은 백제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했다. 백제의 왕실은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했다. 의자왕은 성충의 지략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의 충성심과 지혜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의자왕은 성충을 비롯한 대신들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며 백제의 미래를 더욱 밝게 그려나갔다. 성충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백제의 강성함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 그의 총명한 눈빛과 냉철한 판단력은 의자왕을 비롯한 모든 대신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의자왕은 성충의 전략이 백제의 승리에 큰 기여를 했음을 인정하며 앞으로도 그의 조언을 중시할 것을 다짐했다. 유주성의 오후, 햇살은 따사롭게 병사들의 훈련장을 비추고 있었다. 까마귀와 걸사비우는 느긋하게 병사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병사들의 함성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그들은 한가로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걸사비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말 신라놈들 비열한기는 도둑놈들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김춘추 그 낯짝만 보고 한 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곱상하게 생겨서 간세히 집만 골라 할 놈입니다. 대망리지께서 신라놈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겠죠? 까마귀는 허허 웃으며 대답했다. 하하하, 내가 어찌 알겠느냐. 신라놈들, 더럽긴 더러운 놈들이다. 제 힘으로 못할 것 같으니 이 나라, 저 나라 빌붙어서 복수해달라. 징징대는 꼴이라니. 듣자 하니 당에 자진해서 신하국이 되겠다 맹세했다지. 관복도 연호도 당의 것으로 바꾸고 수치라고는 모르는 놈들, 나라를 당에 갖다 바친 게 아니냐. 걸사비우는 까마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도 신라는 정말 싫어하시네요. 까마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계집도 아니고 최소한의 명예도 없는 놈들이다. 걸사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하하, 맞습니다. 그나저나 얼마만의 여유인지 모르겠습니다. 풍족한 식량, 따뜻한 기후, 평화로운 나날들, 꿈만 같습니다. 이곳 유주성은 마치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난 안식처 같았다. 병사들은 훈련에 열중했고 마을 사람들은 평화로운 일상을 즐겼다. 까마귀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연수영 대인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보였다. 그때 걸걸 중상이 까마귀에게 다가왔다. 까마귀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걸걸 중상의 입만 바라보았다. 걸걸 중상은 침통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척후병에 따르면 다시 수복한 비사성을 샅샅이 뒤졌지만 수영 대인의 행방은 찾지 못했다 합니다. 까마귀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다. 걸걸 중상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형님,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수영 대인과는 지난 고초를 잊으셨습니까? 저희가 이곳에 남은 것도 실은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까? 까마귀는 무심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걸사비우가 분위기를 바꾸려 말을 돌렸다. 생애 형님 뵌 게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당과의 전쟁 때도 신라 전선에만 계시니 말입니다. 까마귀는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그렇구나. 생애 녀석은 잘 있는지. 걸걸 중상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이런 말씀 송구하지만 대망리지도 너무하십니다. 형님과 생애 형님을 경계해서 악의적으로 떨어뜨리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사신이 찾아왔다. 걸사비우는 얼굴에 경멸을 띠며 까마귀에게 말했다. 형님, 대망리지가 화친의 의미로 보낸 미녀 2명을 이세민이 돌려보냈습니다. 까마귀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이유가 무엇인가? 당사신이 공손히 대답했다. 미녀는 사람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그들이 가족을 떠나와 애태우는 것이 딱해받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대신 황제께서 대망리지의 용맹과 친교를 위해 활과 황금 의복을 하사하셨습니다. 걸사비우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체면은 있나 보네. 까마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령했다. 알겠다. 미녀는 가족에게 돌려보내고 활과 의복은 대망리지께 보내라. 유주성의 한적한 오후, 누각에서는 까마귀가 대낮부터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주변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그의 마음은 어지러웠다. 술잔을 비우며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흐흐흐. 왜 일이 이상한지 모르겠네. 왜 일이 조용하단 말이냐. 흐흐흐. 누각의 그늘진 곳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햇빛에 반사되어 그의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까마귀는 쉬지 않고 술을 들이켰다. 연수영 대인의 소식을 알지 못한 지 오래였다. 그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매일같이 그녀의 안부를 걱정하며 혹시라도 그녀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다. 이 고요한 시간은 그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 까마귀는 손으로 이마를 가리고 얼굴을 찌푸리며 정면을 응시했다. 그 순간 문득 그의 시야에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다. 그는 벌떡 일어서며 외쳤다. 당신이 어떻게? 수영이 지저분한 얼굴과 허름한 옷차림으로 누각 앞에 서 있었다. 그녀 옆에는 작은 여자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아이는 까마귀의 딸, 연수진이었다. 까마귀는 그녀들을 보자마자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그는 그들의 무사함에 기쁨을 느꼈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몰려왔다. 그리워하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그녀와 함께 있는 걸 태왕이 알게 된다면 다시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다양한 감정이 뒤섞였다. 그동안 연수영을 다시 볼 수 없을 거라 믿고 지내왔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그녀를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절망과 슬픔, 그리고 이제 다시 만난 기쁨과 안도감. 그러나 그와 동시에 밀려오는 불안감과 혼란스러움이 그를 사로잡았다. 까마귀는 그들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대인,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그동안의 고통과 슬픔을 견뎌내며 지금 이 순간의 기쁨을 온전히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상황에 대한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연수영은 까마귀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비겁한 새끼, 살아있었구나. 그녀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까마귀는 그들을 품에 안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의 괴로움과 고통을 이 순간에 모두 흘려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감과 죄책감이 뒤섞였다. 그들은 함께 눈물을 흘리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들의 재회와 기쁨을 온전히 만끽하고 있었다. 유주성의 평화로운 거리는 갑작스러운 소란으로 뒤덮였다. 까마귀가 환두대도를 들고 성 곳곳을 거칠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교차하고 있었다. 어디야, 어디 있어? 중상 이 개자식아. 까마귀의 외침은 성 안의 공기를 갈라놓았다. 병사들과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까마귀의 마음은 격렬한 분노로 들끓고 있었다. 얼마 전 걸걸 중상이 연수영의 소식을 알아내지 못했다는 거짓 보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는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당한 것 같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걸걸 중상이 연수영의 소식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그도 잘 알고 있었다. 연수영이 돌아온다면 까마귀는 다시 역적으로 몰릴 위험이 있었다. 걸걸 중상은 그 위험을 피하고자 한 것이 분명했다. 까마귀는 이를 이해하면서도 그의 분노와 죄책감을 중상에게 돌리려는 이중적인 마음을 느꼈다. 까마귀는 분노로 가득 찬 채로 성 안을 뛰어다녔다. 그의 내면에서는 분노와 죄책감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다. 그는 연수영을 다시 만난 기쁨과 동시에 그녀가 돌아온 것이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염려했다. 그런 이중적인 감정은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중상 이 배신자 같은 놈, 어디 숨었어? 까마귀는 성의 골목을 돌아다니며 중상을 찾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중상에 대한 배신감과 자신이 겪는 고통을 분출하고자 하는 욕망이 끌어올랐다. 그는 자신이 겪는 고통을 중상에게 돌림으로써 자신의 죄책감을 털어내고자 했다. 걸걸 중상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연수영의 소식을 알았지만 이를 보고하지 못했다. 까마귀가 다시 역적으로 몰리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까마귀가 자신의 거짓말을 알게 되었을 때 그에게 닥칠 분노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까마귀는 성 안을 헤매며 중상을 찾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죄책감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다. 그는 연수영을 다시 만나고자 하는 열망과 동시에 그녀로 인해 다시 역적으로 몰릴까 두려운 마음이 교차했다. 유주성의 혼란은 계속되었고 까마귀는 중상을 찾아내기 전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의 분노는 점점 더 커져갔고 성 안의 모든 이들은 그를 두려워하며 숨을 죽였다. 그러나 까마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다. 그가 겪는 고통과 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유주성의 대회의실 앞 걸걸 중상이 무릎을 꿇고 불안한 눈초리로 까마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 순간 걸사비우가 까마귀에게 달려가 빌듯이 소리쳤다. 형님, 형님, 부디 노여움을 푸십시오. 중상의 말이라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님. 까마귀는 분노에 가득 차 외쳤다. 우와! 그의 손에는 환두대도가 쥐어져 있었고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그는 단도를 중상을 향해 던졌다. 쾅! 단도는 걸걸 중상 바로 옆 벽에 깊숙이 박혔다. 걸걸 중상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부터 형님을 속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가 감히 어찌 그러겠습니다. 오늘의 저는 형님이 만들어 주셨는데요. 사실은 그 순간 대회의실에 말끔한 의복을 챙겨 입은 연수영이 나타났다. 그녀의 등장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녀는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양만춘 장군님이 참수당했어. 그녀의 말은 대회의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충격적이었다. 까마귀는 연수영의 말을 듣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게 왜? 무슨 말입니까? 연수영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영모야. 까마귀는 꽉 쥐고 있던 환두대도를 떨어뜨렸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양만춘 장군이 영모라니. 설마 그럼 대인도? 연수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역적의 아내도 역적이지. 대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쏘인. 목숨을 바치겠습니다.